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21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권법 공부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채권 총론 교과서를 사죠. 그래서 채권 총론 교과서를 펼쳐서 채권의 목적부터 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좀 어려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듯한 그 어려움을 채권 총론을 보면서도 우리가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채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채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따로 뽑아놓은 그 총칙을 또 처음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어떻게 채권법을 공부를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총칙 규정이 있고, 이게 채권 총론이라는 교과서로 일반적으로 담겨지게 되죠. 그리고 제2장이 계약이라는 내용이고, 제3장이 사무관리, 제4장이 부당이득, 제5장이 불법행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수로 보면 5개의 장에 불과하죠. 근데 그 채권의 어떤 공통적인 내용을 담은 그 내용 총칙 규정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채권 총론이라는 교과서가 일반적으로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채권 각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일반적으로 계약, 여러 가지 계약 유형들 나오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담겨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채권 총론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채권법을 공부하기 위한 그 순서를 생각해 보자면, 우선은 채권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채권과 채권이라는 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채권이 무엇인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 특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라고 했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채권이 과연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라는 것을 한번 현실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채권이 어떻게 생길까라고 생각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계약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을돌이 시계를 10만 원에 산다라는 이런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돌이가 을돌이의 시계를 인도받을 채권, 그리고 을돌이가 10만 원에 갑돌이로부터 10만 원을 받을 채권, 특정인에게 특정한 어떤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채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된 15가지 계약 유형을 이제 담고 있는데, 이 계약을 보면 증여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부터 해서 화해계약까지 15가지 유형의 민법에서 그 계약 유형을 담고 있는데, 이런 계약 유형 외에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의 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고 이러한 계약이 어떠한 효력이 있으며 어떻게 계약이 종료되는지와 관련된 이 계약 총칙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우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법을 공부하다 보면 채권 총론에 너무 힘들어서 진이 빠진 나머지 이 계약법, 특히나 이 계약과 관련된 어떻게 체결되고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되는 이런 계약 총칙과 관련된 내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왜 이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실수로 을돌이를 넘어뜨려서 상처가 났다. 그러면 갑돌이, 을돌이 의사와 상관없이 을돌이가 갑돌이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치료비 채권이 발생하잖아요. 이것은 갑돌이의 의사나 을돌이의 의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죠. 이것처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건 불법행위라는 규정을 통해서 성립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인데, 이처럼 당사자의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집에 불이 나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어떤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사무관리라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받을 그런 권리가 없는데 누군가가 잘못 돈을 보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럼 법률상 원인 없이 내가 금전을 취득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부당이득
을 돌려줘야 될 그런 의무,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발생하겠죠. 이것처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2장에서 계약, 그리고 제3장에서 사무관리, 제4장에서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생각하자면, 공부를 해보자면 사실 계약부터 해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내용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채권이 발생했구나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채권 총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채권이 어떤 내용의 것인지, 을돌이로부터 시계를 받을 어떤 이런 특정한 물건을 받을 권리인가? 아니면 쌀집에 있는 쌀 중에 1kg를 받을 권리, 여러 가지 그 쌀 어느 것이든 1kg를 가져가면 똑같잖아요. 이런 종류 채권인지, 아니면 갑돌이에게 10만 원을 받을 금전 채권인지, 이런 채권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이제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의 효력은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는 채권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채권의 효력 부분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명의 채권자, 한 명의 채무자일 수도 있지만 연대 채권 등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땐 그럼 한 사람한테 청구하도록 할까, 여러 사람한테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 그리고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라고 하던데, 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부담토록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은 어떻게 소멸해서 없어질까? 돈을 갚으면 없어지겠죠, 채권이. 이런 것이 변제고, 내가 그 사람에게,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고 또 의무가 있다면, 채무가 있다면 이걸 그냥 퉁치자. 우리 현실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처럼 서로 쌤쌤해서 없는 걸로 치자라는 상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너한테 받을 10만 원이 있는데 내가 10만 원 받지 않을게 라는 면제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도 채권이 소멸해서 없어질 수 있겠죠. 이것처럼 이제 다시 그 법률을 보자면, 총칙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채권이 어떤 내용인지와 관련된 채권의 목적, 그럼 채권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여러 명인 채권자와 채무자일 때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그럼 채권을 양도할 때, 그리고 채무를 인수할 때, 그리고 제6절에서 채권이 소멸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장 지시채권과 8절의 무기명 채권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상법에서 어음과 같은 수표나 이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법에서 자세하게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총론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채권법을 공부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채권 총론 교과서를 딱 펼칠 것이 아니라, 채권이란 무엇일까, 채권이라는 것이 어떤 권리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이 채권이 어떻게 발생할까를 한번 현실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본 뒤에 법률을 한번 보면, 채권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를, 법적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의사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주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증여 계약이나 여러 가지 계약이 있잖아요. 이런 계약들을 통해서 채권이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통해서도 채권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 뒤에, 그렇게 발생한 채권, 이제 채권이 발생했는데 이 채권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효력이고, 이런 다양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채권법을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네, 법과 관련된 자료는 siwo.com 블로그에 많은 자료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법 강의 자료는 siabooks.com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이제 채권법 공부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럼 물권법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유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